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배웠던 등차 수열 이 부분이 조금 내용도 많고 설명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 다시 한번 되짚는 시간 가져보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금요일부터 화요일 전까지 숙제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 있으면 참고해서 이 부분 한번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으니까 꼭 제대로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등차수열 일반항이라는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열 합이라는 단원이 있거든.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수열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열이라고 하면 얘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의 나열이라는 이 말의 줄임말이 수열이라고 했어. 자, 근데 그러니까 수를 대충 막 나열해도 수열이고 아니면은 뭔가 어떤 규칙성 있게 나열해도 수열인데, 우리가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규칙성이 있는 수열들만 다루는 걸로 이렇게 뭔가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규칙이 있는 수열들만 좀 다루도록 할 거야. 규칙이 없으면 뭔가 우리 수식화를 해서 뭔가 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규칙이 있는 숫자들을 나열을 해보도록 할 거고, 좀 간단한 수의 나열이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본다면, 자, 우리 뭐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를 나열해 놓은 것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이 뭐 홀수 이런 게 있겠죠, 홀수. 자, 그래서 홀수를 한번 나열했다 보면 얘는 1, 1을 이렇게 쓰냐? 자, 1, 3, 5, 7, 9. 그 다음에 뭐가 올까? 11, 13. 이렇게 우리가 뭔가 어떤 규칙성이 있어서 다음에 뭐가 올지 예견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어떤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 수열이라고 부르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우리가 홀수를 이렇게 나열이 됐을 때,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나열된 친구들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부를 때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 부르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렇게 불러.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살짝 아쉬운 점이 뭐냐면 무슨 몇 번째 항 이런 말은 약간 한국어잖아, 그치? 그래서 외국에 있는 형님들이랑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어. 근데 수학은 약간 만국 공통어거든.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를 살짝 미국에 있는 제이크 형님도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영어로 된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 꼭 바꿔보면 조금 더 간단하긴 할 거야. 자, 지금 내가 이렇게 나열된 수열을 AN이라는 어떤 수열이라고 나타내 볼게. 자, 그러면 여기 n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자연수라고 내가 한정을 지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A에다 1을 집어넣으면 A1이 있을 거고 A2가 있을 거고 A3, A4, A5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얘는 자연스럽게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나타내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A1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내가 다 나열해 놓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이라고 써놓으면 내가 부가적으로 뭘 더 쓴 게 된 거잖아, 그치? 내가 더 편해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말을 해볼까? 자, 내가 주어진 AN이라는 저식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얘는 홀수니까 짝수를 기준으로, 짝수는 2의 배수죠. 2의 배수 기준으로 하나씩 뺀 거를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자, 한번 대입을 해보면 A1은 1, A2는 3, A3는 5, A4는 7. 이렇게 내가 어떤 자 n번째 항에 관한 식을 이렇게 똑 적어 놓으니까 일단 숫자만 또로로록 대입했더니 뭐가 나와? 내가 원래는 이 수열을 쓰려면 얘네들을 다 나열을 해서 썼었어야 돼. 다 나열을 해서 썼었어야 됐는데, 내가 오른쪽에 자 이렇게 n번째 항에 대한 식을 적어 놓은 걸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일반항 처리를 해 놓으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점점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를 내가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하고, 얘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 해당 수열의 어떤 규칙성을 담고 있는 어떤 식이 우리가 어떤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지금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어떤 너희들이 이런 수열을 봤을 때 이 수열을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를 풀다 보면 저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일단은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1, 3, 5, 7, 9, 11, 13 이렇게 홀수들
이렇게 규칙성이 있고 나열된 수열을 어떻게 AN 해가지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자 이거에 대한 관계식 AN 일반항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자 여기 우리가 추론해낸 일반항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수열에 대한 규칙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일반항을 늘어진 수열을 보고 규칙성을 파악해서 이렇게 일반항을 작성해주는 연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이렇게 1식 2, 3, 4 이렇게 n자리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얘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 수열이라는 함은 마치 내가 요 n에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는, 우리 이전에 많이 했었죠. 어떤 뭐랑 비슷해? 함수랑 비슷합니다. 함수. 자 그래서 함수랑 비슷한데, 자 그러면 수열은 지금 자 여기 있는 식을 보면 an은 2n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죠. 자 근데 함수로 따지면 내가 어떤 fn이라는 함수가 있다 치면 얘는 2n-1 이렇게 돼서, 자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 되시죠. 자 n에 대한 1차식은 함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줄 거긴 한데, 일단 수열은 뭘로 볼 수 있다? 우리가 함수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으니까 수열이라고 따로 배우는 거겠죠? 자 수열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 n에 자연수만 들어가실 수 있고요. 자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 자연수뿐만 아니라 어떤 실수, 다 실수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함수가 조금 더 넓은 영역이고,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의 약간 일부분인 거지.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용을 조금 더 진행을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x축이 그냥 n축으로 바뀐 걸 뿐이니까 한번 그려주신다면, 얘는 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주시면 기울기가 2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 x축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y축으로 몇 칸, 자 x축으로 한 칸 갈 때 y축으로 두 칸 올라가는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이런 직선이 나오셔야 되잖아, 그치? 이런 직선이 나오셔야 돼.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고, 자 fn식을 쓰면 얘가 2n-1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한번 파악을 해보면, 자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f1이 나오시죠? 자 f1은 아까 뭐랑 똑같아? a1과 똑같을 거야. 미안해. 자 f1은 a1이랑 똑같은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1. 2 빼기 1이니까 1 나오죠?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1. 자 여기 빨간 색깔 줄 중에 이 점 하나가 딱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몇 나오니? 2 집어넣으면 오른쪽 한 칸 깔 때 두 칸 올라가야 되니까 기울기가 2라서 얘는 몇이? 직선의 입장에서 3이 되고, 실제로 여기 대입을 해보면 2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자 f2는 a2와 같을 거고 얘는 3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3 집어넣으면 몇 나와? 얘는 6 빼기 1이니까 5가 되시겠죠? 그래서 A3. 자, 세 번째 항은 5가 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자, 함수. 자, fn은 2n-1이라는 식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빨간색 직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저 수열, 정의역이 모든 실수에서 자연수로 제한된 수열은 여기 있는 점의 역할만 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수열의 어떤 경향성을 파악할 때 직선을 그리면 우리가 조금 이런 걸 잘 파악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치 수열을 직선을 수열처럼 어떻게도 잘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면 우리가 뒤에서 내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등차 수열, 밑에 나오는 등차 수열에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반항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줬죠.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아까 13579 이렇게 된 걸 2n-1 이렇게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다 그랬어. 그러면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첫 번째 막 아까는 1, 3, 5, 7, 9 이렇게 엄청 느렸어야 됐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식 하나로 이렇게 간략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랬을 때 여기다 100만 집어넣으면 200 빼기 1이니까 199가 100번째 항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알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항의 값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되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항을 구하는 작업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 같은 것들을 한 번씩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위에서 뭘 배웠어? 자, 수열을 배우고 이 수열을 보통 AN 이렇게 정의해서 뭐 A1, A2 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다. 이런 걸 정의를 했었고, 자, 우리는 어쨌든 수열은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이라 그랬잖아. 그치?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규칙성이 굉장히 특이한 수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배울 등차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규칙성이 눈에 확확 보이는 수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봤던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도 있어요. 등비 수열. 자, 등비 수열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긴 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거야.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다음에 뭐 세 번째로 뭐 나중에 뭐 귀납적 정의해서 이렇게 좀 전형적인 이런 규칙성을 가진 것 외에 좀 일반적인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막 바뀌는 것들 있잖아. 그치? 이런 거를 또 여기 뒤에서 정의를 하긴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가 주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본다면,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려고 한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등차수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맛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전에 들었겠지만, 자,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자, 등차수열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자, 요 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얘는 등, 자, 같을 등자죠. 자, 같을 등자고, 자, 차가, 같을 등자, 차가 같은 수열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어떤, 자,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1, 3, 5, 7, 9처럼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뭔가 간격이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어떤 수열? 자, 간격이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일정한 간격 또는 계속해서 더해지는 일정한 이런 수를 일정한 간격 또는 계속해서 이렇게 더해지는 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얘를 공차라고 불러. 공차. 자, 공차. 자, 공차라고 하면은 얘는 뭔가 공통된 차이잖아. 그치?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얘가 common difference. 미안해. 영어에 진행이 없어서 difference. 이렇게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common difference의 D, 차이의 D를 따와서 우리가 앞으로 공차는 한국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영어로 쓰면은 이걸 보통 D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자, 1, 3, 5, 7 이렇게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 플러스 2씩 더해서 만들어진 어떤 수열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하게 더해지는 이 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공차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공차.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자, 일단 여기 공차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내가 해준다면, 야, 이 공차는 지금은 내가 플러스 2가 됐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5, 3, 1, 마이너스 1, 내가 수열을 이렇게 써볼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씩 계속 더해지는 거야. 자, 우리가 보통 더해진다 표현을 해서 숫자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내가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2씩 계속 더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공차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경계인 0도 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역시 5, 5, 5, 5, 5 이렇게 됐으면 얘는 공차가 0인 0을 계속 계속 더한 거잖아. 그치? 0을 차례대로 계속 일정하게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니까 얘도 역시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되고, 대신 공차는 뭐다? 이때는 뭐 0이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차가 뭐냐에 따라서 이 주어진 수열이 계속 값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작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주어진 관계를 한번 살펴본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자, A1이 있었고 A1이 1, 1357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3, 세 번째 항은 5, 네 번째 항은 7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일일이 나열을 해보니까 더하기 2씩 더하기 2씩 더하기 2씩 되는 수열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뭐 계속 이건 이러니까 얘는 공차가 2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건 솔직히 수학적으로 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 그래갖고 우리가 약간 이런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등차 수열을 등차 수열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이 등차 수열에 관한 표현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야. 그럼 약간 이렇게 되겠지. 자, n 플러스 1항이 있고 n번째 항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내가 n번째 항에다가 커먼 디퍼런스인 공차 d를 더해주시면 얘가 뭐가 나오겠어? 요 다음 항이 나오게 된다 라는 인식을 하면 다시, 자, 원래 항이 있었어. n번째 항이 있었는데 내가 적당한 공차를 더했더니 뭐가 났어? 다음 항이 나오는, 자, 이런 식이 너희들이 눈에 보인다면 주어진 AN이라는 수열은 얘는 무슨 수열이겠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이쪽과 같은 수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얘는 공차가 2씩이니까, 자, 다음 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전 항에다가 2를 더해주시면 얘가 다음 항이 나온다.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시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게 AN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는, 자, 일정한 수 마이너스 1을 계속 더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계속 이렇게 더해주시면 얘가 다음 항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뭐 요번엔 다른 수열 뭐 BN이라고 표시를 해볼까? 자, BN이 등차 수열일 때 n 플러스 1항을 구하려면 BN 더하기 0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전 항과 다음 항이 똑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공차가 0인 상황이 되겠고, 위와 같은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어떤 규칙성을 보려면 이렇게 뭔가 느려쓰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지만, 이렇게 전항과 다음항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이 규칙성을 한눈에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n번째 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 이런 걸 가진다.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된 거야? 자, AN에서 AN 플러스 1로 갈 때, 자, 플러스 D만큼 간 거니까 얘네 둘의 차이는 뭐다? D다. 이렇게 보셔도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내가 뒤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해줄 거니까 뒤에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자, 일단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 수열을 구할 때 결국은 최종 목적은 뭐라 그랬어?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것이 목표라 그랬잖아. 그치? 규칙성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하지만 우리 최종적인 목적은 뭐야? 일반항을 적어서, 그러니까 주어진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 줄로 딱 축약해서 표현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등차 수열, 뭐 예를 들면 1, 3, 5, 7, 9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자, 정의는 항상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용어적인 정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첫째 항 A1은 보통 A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쳤을 때 A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공차는 D로 표현했을 때 등차수의 일반항 AN에 관한 식을 구하면 여기 된 규칙이 싹 다 담겨 있겠죠? 그래서 내가 AN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첫 번째 정의가 뭐였냐면 내가 A1을 A라고 앞으로 부르기로 했어. 그럼 A2는 어떻게 하면 돼? A1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D만큼 더해주시면 다음 항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A3 같은 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A2에다가 D만큼 더해주시면 얘가 나오니까 얘는 A2가 A 더하기 D였으니까 A 더하기 D 더하기 D 돼서 얘는 뭐가 돼? A 더하기 2D가 되겠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위에다가 플러스 D를 해주면 얘가 A 더하기 2D 이렇게 나오시고, 자, 이쪽으로 살짝 넘어서 A4는 A 더하기 3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왜? 플러스 D 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A5는 A 플러스 4D, A6는 A 플러스 5D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AN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얘는 어떻게 되냐 살펴보면, 자, 일단은 그럼 일일이 계속 n까지 가야 되나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살짝 규칙을 보자.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여기 6일 때 5D야.
하나 작아. 5일 때 4D 하나 작아. A는 다 공통이야 지금. 뭐 얘일 때도 보자. 얘일 때 A는 공통이고 하나 작은 D야. 그럼 얘는 어떻게 써주면 돼? A는 공통이고 얘에서 하나 뺀 n-1 곱하기 D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우리가 AN을 내가 잘 나타냈다. 다시 자 우리가 주어진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공차가 있으면 우리가 자 이런 등차 수열의 관계를 통해서 AN을 이렇게 일반항 공식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항 공식은 일단 기본이야. 기본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볼까? 자 1, 3, 5, 7, 9, 11 이렇게 넘어가는 등차 수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항 A가 뭐야? 1이고 그 다음에 공차 플러스 2 이렇게 되시겠죠? 계속 더해지는 일정한 숫자는 2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자 첫 번째 항 1 더하기 n-1의 공차 2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은 2n 빼기 2에서 더하기 1이니까 2n-1이라고 내가 아까 세운 것처럼 이렇게 일반항을 찾으실 수 있겠죠? 아까는 내가 뭔가 짝수에서 1을 뺀 이런 걸로 약간 찍어서 풀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일반항을 직접적으로 구하실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되고 지금은 내가 이 방법대로 설명을 하지만 뒤에서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알겠지? 뭐 예를 들면은 그럼 좀 간단한 문제 풀면서 조금 지금 배웠던 걸 한번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래. 자 그러면 A1이 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11이고 자 A4가 마이너스 2라 그랬어. 자 이 등차수열의 공차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AN 자 n번째 항에 일반항을 구해본 적이 있어. 그럼 얘는 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돼? 자 n에다가 4만 집어넣으면 내가 A4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A4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4 빼기 1 해서 3D가 되죠. 얘가 얼마래? 마이너스 2라 이거야. 근데 여기 A1이 마이너스 11이었잖아. 그래서 자 넘어가면 3D가 마이너스 11 넘으면 플러스 11 되니까 얘는 9가 돼서 자 따라서 D는 얼마? 3이다. 이렇게 돼서 공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공차는 3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풀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내가 살짝 다른 방식을 좀 설명해주고 다른 방식으로 이 똑같은 1번의 1번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자 앞으로 넘어가서 자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 공간에다 필기를 잘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 자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다면 자 한번 이렇게 보자. 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예제를 한번 내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예제를 가지고 개념을 하나 배울 겁니다. 자 첫째 항이 자 5고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어떤 등차 수열 AN이 있을 때 이 AN의 일반항을 찾으라 이거야. 그러면 앞에서 등차 수열 AN의 공식이 어떻게 됐었지? 얘는 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리고 첫째 항이 5였으니까 5 더하기 n-1의 공차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자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공식에 의해서 서로록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내가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더니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3n 더하기 8 이렇게 나오셨네. 그래서 얘를 내가 살짝 해석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하는 테마는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해석입니다. 해석. 내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 AN이란 수열은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치 함수랑 비슷하다 그랬어. 오케이? 함수긴 한데 뭔가 딱 끊어져 있는 함수야. 정의역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함수긴 함수인데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는 뭐가 돼? 직선이 되시겠죠. 직선. 직선인데 그러면 fn의 입장에서 얘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3인 직선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얘를 함수 입장에서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fn은요 마이너스 3n 더하기 8 이렇게 되니까 마치 x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자, 그래서 x축과 y축이 이렇게 계신데요. 자, 여기 높이가, 여기 지금 y절편이 8이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자, 기울기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자,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움직일 때 아래로 몇 칸? 3칸 움직인다는 얘기. 다시 플러스 한 칸 갈 때 아래로 3칸 움직이는 게 얘가 기울기의 느낌이야.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일 때 얼만큼 움직이냐가 기울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래로 여기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를 놓으시겠죠? 그래서 3칸 떨어졌으니까 얘는 얼마? 5 이렇게 나오실 거고, 자, 이제 2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칸 넘어올 때 아래로 몇 칸? 이렇게 마이너스 3칸 이렇게 떨어져서, 자, 여기가 얼마? 2 이렇게 되셔서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요 직선을 쏘리 안 주시냐? 이렇게 쇼로로록 이어주시면, 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3 집어넣으면은, 자, 3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주어진 점 하나 A1, A2, A3 A1, A2, A3는 전부 다 Y값으로 보면 돼. Y값 A1, A2, A3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치 지금 여기 주어진 등차슬의 상황을 직선처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좋냐면은, 잘 봐봐. 우리가, 자, 여기,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는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기울기, 살짝 뒤에서 얘기해 줘야겠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정도로만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여기서는 뒤에 가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줄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자, 여기 앞에 있는 개수, 자, n 앞에 개수, 얘가 뭐였어? 얘가 공차의 역할을 했었어. 공차. 그럼 공차는 우리가 수열을 직선처럼 나타냈을 땐 공차가 무슨 역할을 한다 이거야? 공차가 지금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일단 인식을 해보고 뒤에서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 자, 다시 보다. 자, 우리가 어떤 A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8 이렇게 돼 있으면 저 앞에 최고창의 개수는 뭐다? 얘가 공차 역할을 하시고요. 우리가 수열을 직선처럼 해석했을 때 뭐가 된다? 얘가 역시 기울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정말 직선처럼 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직선의 그 상황을 살짝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쉽게 풀겠다는 얘기인데, 뒤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자, 뭐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말입니다. 잘 봐봐.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자, 이 상황을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볼게. 자, 그래서 fn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함수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자, an이 등차수열인데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an을 내가 직선처럼 생각을 한다면, 직선처럼만 생각하는 거야. 공차는 뭐야? 그러면 자, an이 있는데 마이너스 3n 이렇게 해서 얘가 마치 1차 함수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첫째 항이 5라 그랬는데 얘는 뭐란 얘기야? A1이 5란 얘기거든. 그래서 얘는 직선 입장에서 뭘 준 거냐면 한 점을 주신 거야. 한 점을 줬다고 생각하면, 자, 봐봐. 얘는 기울기 알면 y절편은 모르니까 네모 이렇게 쳐놓고 한 점을 줬으니까 여기 1을 대입을 하면 A1은 5니까 5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네모 이렇게 돼서 얘를 넘겨주면 네모는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항을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공식으로 하는 것도 배웠지만, 자, 이렇게 찾는 거에 장점이 좀 있어. 왜냐면 우리 공식을 했을 때는 항상 이 첫 번째 항을 알아야 되거든. 공식의 단점이 뭐냐면, 자, AN은 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항을 아셔야 돼. 오케이? 이런 단점이 있는데, 얘는 기울기와 한 점이니까 얘가 꼭 그 한 점이 첫 번째 항일 필요는 없다 이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걸 토대로 뒤에 이런 걸 한번 구해본다면,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AN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 같은 역할을 하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네모 이렇게 처리해 놓으시고, 원래는 1항을 찾아야 되지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5항이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A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래. 그럼 얘는 5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네모 이렇게 돼서, 자, 따라서 네모는 얼마다? 9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얘는 AN은요
마이너스 3n 더하기 9가 되니까 첫째 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자, 대입을 하시면 얘가 마3 더하기 9니까 얘는 뭐다? 6이다. 우리가 이렇게 첫째 항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울기처럼 바라보셔서 기울기와 한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행위를 수열, 등차 수열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여기 보시면 자, 첫째 항이 2고 제 4항이 11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이거는 살짝 뒤에서 또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걸 조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 자, 일단 넘어가서 자, 일단 그래서 요 앞에 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일반한 공식으로 푸는 것도 처음엔 연습을 하셔야 돼.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자유롭게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관점을 하나 더 소개를 시켜줄게. 알겠지? 그걸 보면 요 나머지 문제들을 조금 더 우리가 등차수를 좀 더 자유롭게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자, 뒤 얘기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면, 자,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좀 잘 적어뒀으면 좋겠어. 지금 다시 뭔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까봐 지금 다시 한번 찍게 되는 거니까 잘 적어두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등차 수열에 두 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우리 등차 수열의 두 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우리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 항 사이의 간격이 이게 뭔가 공차로 일정하다는 약간 항 사이의 간격이 이제 뭐 공차였다, 뭐 이게 좀 핵심이었거든. 나도 어렸을 땐 약간 이런 느낌을 잘 몰랐는데 약간 이런 말이야. 예를 들면 자, A의 K번째 항에서 L번째 항을 빼면 얘는 K 빼기 L의 D다. 약간 이런 말이거든. 다시 자, 내가 K번째 항에서 L번째 항을 빼면 K 빼기 L의 D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약간 이해를 하면 돼. 자, 얘는 암기가 아니고 우리가 약간 등차수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로 잘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A1하고 A2하고 A3, A4, A5, A6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점점점 나가고 있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등차수열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자, 얘랑 얘 사이는 어떻게 돼? 내가 플러스 D. 야, 얘는 한 칸 차이가 나죠? 자, 한 칸 차이가 나서 D만큼 더해주시면 자, 어떻게 돼? 자, A2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둘이 한 칸 차이가 나니까 A2와 A1의 차이는 얼마다? 한 칸 차이인 D 하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약간 이런 말을 해볼까? 자, 여기랑 여기를 한번 바라보면 얘는 몇 칸 차이나? 두 칸 차이 나니까 D를 몇 번 더해야 돼? 2D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A에서 A를 빼면 자, A4-A2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 얘는 2D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해볼까? 예를 들면 이 친구랑 그 다음 이 친구를 한번 바라봐 볼게. 그럼 얘는 몇 칸 차이나? 한 칸, 두 칸, 세 칸 차이 나니까 얘는 몇 차이야? 플러스 3D 해야지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A의 6번째 항 빼기 A3는 얘는 얼마? 3D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어? A, K에서 AL을 빼면 마치 뭐가 된다? 얘는 3이라는 게 꼭 3이 아니라 6 빼기 3의 D다. 이렇게 바라보셔도 되고 4 빼기 2의 D다. 이렇게 바라보셔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K 빼기 L의 D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냐면 다시 어떤 수열의 넘버 차이가 이렇게 나면 우리가 얘네 둘의 등차 수열의 차이는 뭐가 된다? 이 넘버의 차이 곱하기 공차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고, 자, 이랬을 때 장점이 뭐냐면 약간 이런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볼까? 자, A10-A4를 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차이가 6이니까 6의 D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럴 때 약간 장점이 이제 발휘가 돼. A4-A10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잘 봐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A4에 자, 일반항이 A 플러스 3D 이렇게 되시고, 얘는 A에다 9D만큼 더한 거니까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사라져서
아 마이너스 6D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거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 배운 걸로 하면 어떻게 돼?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마6이죠. 그때 D만 붙여주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개 우리가 등차수의 두 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런 명확한 이해만 돼 있다면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조금 더 쉽게 바라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여기서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어. 자 우리 일반항 공식이 있었거든. 자 일반항 공식도 잘 본다면 얘가 A에는 얘가 A1이었죠? A는 A1에 더하기 n-1의 D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쟤도 내가 이렇게 옮겨주시면 얘는 AN 빼기 A1은 n-1의 D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봐봐 결국 이런 말이야. n이랑 1은 몇 차이가 나? n-1 차이 나니까 차이 나는 만큼의 D를 더해주시면 얘가 뭐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다. 살짝 어려우면 여기로 살짝 넘어가 볼까? 얘는 어떻게 돼? 자 A10은 A4 더하기 6D 이렇게 되니까, 자 4가 10번째 항이 되려면 차이, 용만큼 나는 차이만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 자 A1이 AN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차이 나는 n-1의 D만큼 더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 논리로 바라보시면 우리가 일반항 공식을 꼭 이 틀에 맞춰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 AN이 주어져 있고 5번째 항이 들어가 있어.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해서 근데 일반항 공식을 차이가 n-5 차이 나니까 이 차이만큼의 공차를 더해주시면 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바라보셔도 되는 거야. 왜? 앞에서 이 논리를 우리가 펼쳤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공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요 간격, 두 항 사이의 간격에 대한 개념만 있다면 우리가 이 등차수열을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거고, 그럼 뒤에 문제를 풀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조금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잘 봐봐. 자 첫째 항이 3이래. 그 다음에 5항이 마이너스 5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바라보시면 돼? 얘에서 얘 차이는 어떻게 돼? 4D의 차이니까 얘에서 얘 뺀 게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죠. 그럼 공차 얼마?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끝났죠? 공차 구하라고 했는데 공차 구했으니까 끝났잖아, 그치? 오케이? 279번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는 알면 될 거야. 자,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는데 공차는 구하기 쉽죠? 자, 요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입니다. 첫째 항은 어떻게 하면 돼? 1을 대입하면 되잖아. 첫째 항 대입 1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고, 공차는 무엇이냐면 3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말한 일반항 공식이 개쓸모없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우리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분명히 알아주셔야 되고, 자, 이번 문제에서 이제 그 일반항 공식은 얘는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A5는 A 더하기 4D고 얘는 4 곱하기 A 더하기 2D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 가지고 여기 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얘는 A 더하기 D에 더하기 A4는 A 더하기 3D 하나 작은 D잖아. 얘가 6이래. 그러면 자 왼쪽 한번 펼쳐보면은 4A 플러스 8D 이렇게 되니까, 자 넘어가고 넘어가면 자 3A 더하기 4D가 0이라는 식 하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되냐? 2A 더하기 4D가 6이네. 그러면 2A 더하기 4D가 6이니까 자 내가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A는 얼마다? 마이너스 6 해서 초항이 나오고, 초항은 첫째 항이라는 얘기 아시겠죠? 넣으면 공차도 나오겠죠? 그래서 구하면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초항 나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6D 해가지고 초항 공차 넣어서 대입만 해서 풀면 되겠죠? 답은 21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좀 3번 문제 같은 거 풀면서 살짝 악용이 가능한 거야.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31번째 항이 85, 45번째 항이 127이라 그랬어.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봐봐. 지금 A31이 85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뭘 준 거냐면 A의 45가 127이라고 했거든. 그럼 내가 얘에서 얘를 빼면 자 14D가 얘에서 얘를 뺀 42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따라서 D는 얼마? 3. 이렇게 해서 공차를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일반항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일반항 AN은요, 자 AN은 어떻게 하면 돼? 자 내가 알고 있는 게 A31이니까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야. 얘는 차이가 얼마나 해? n-31에 D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A31 85 있으면 85, 그 다음에 3 곱해주면 더하기 3n, 그 다음에 31이니까 마이너스 91 이렇게 나오나? 자 그래서 AN은 어떻게 돼? 얘는 우리가 3n에 얘에서 빼면 뭐냐?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나? 그럼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 공차는 이 앞에 있는 앞대가리 3. 백항을 구하래. 300 빼기 6이니까 294.
나 계산 잘못했냐? 노. 안 돼. 너 어디 잘못했냐? ES에 빼면. 31, 93이구나. 쏘리. 93이니까 여기가 지금 8이 되셔야 되겠죠? 미안해요. 계산력이 부족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292 이렇게 되시겠고, 자,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셔야 되겠죠? 숫자 비슷하네. 쏘리. 175는 몇 항인지 몰랐으니까 여기 175 이렇게 써주시면 어떻게 돼? 자, 3에는 183 이렇게 되니까 N은 61. 그래서 61번째 항이다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뒤에 조금 뭐 등차 중앙이랑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다음 영상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 일단은 너무 기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